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대북 정세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지금 국회에서 제22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올해 이제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국정감사 중에도 기존의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라든가 방송장악 청문회라든가 이 의대 정원 관련된 청문회, 이런 각종 청문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청문회 과정에서 채택된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에 국정감사를 중지를 하고 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하고 다시 국정감사 활동을 개시하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활동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일반 위원회는 회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국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자체라든가 이런 국방부, 청사, 군사법원 같은 경우에 군사법원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직접 현장으로 가고 지자체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도 각 지자체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행 국회법상으로도 국정감사와 위원회 회의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눠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원회 회의로 하고 그런 식입니다. 아무튼 그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어제도 제가 잠깐 방송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 오늘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뉴스도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MBC 뉴스가 있습니다. MBC 뉴스인데 이게 뉴스 방송 시간은 12시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터넷으로 출력을 한 거기, 그러네, 12시 오늘 뉴스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북한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무인기를 보냈다, 그리고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의 해명이 애매합니다. 이거를 한번 그대로 나온 내용을, 스크립트로 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앵커가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공격 태세를 갖추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군은 당초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라고 추가 입장문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냈습니다. 이렇게 여기 양소영 기자의 리포트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외무성이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사진이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어두운 밤하늘에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와 대북 전단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이라며, 무인기는 지난 3일과 9일 11일 심야 시간에 평양 중구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 주권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했다고 반발하면서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 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 급은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고, 모든 공격 수단은 즉시 수행태세를 갖추게 된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침범시키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성명은, 이제 북한이 성명이 나온 후에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 공지를 하면서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비열하고 저급한 오물과 쓰레기 풍선 등 도발을 자행한 것은 북한이며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정감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있었습니다. 그 국방부 청사가 예전에 합동참모본부가 있던 청사에 국방부가 이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국가안보 작전 보안상 확인해 드릴 수 없다.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고 자작극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편 수차례 북한으로 대북전단 등을 보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4, 5년 전에 시험삼아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은 있다. 이번에 북한이 주장한 시기에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국방부가 우리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북한에 무인기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하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라고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일련의 사태라는 게 뭡니까? 일련의 사태라는 게 관련된 게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우물풍선 보내고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련의 사태라고 하는 거는. 그럼 그 책임이 북한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면요.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여기 박상학 대표 북한 운동연합 요 박상학 대표라는 분이 예전에도 그 무인기를 보내고 뭐 전단을 날리고 하는 사건으로 뭐 검찰 수사도 받고 이렇게 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한번 방송에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상학 씨는 자기가 보낸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박상학 씨도 잘 알 겁니다. 왜냐? 안 그래도 가뜩이나 계속 검찰 수사를 받고 하는 상황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잘못하면 무인기로 인해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를 박상학 씨가 모르겠습니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박상학 씨 스스로도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가 그렇게 보낼 리도 없고요. 만약에 무인기가 보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뜬 무인기가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격추를 시켰겠죠. 첫째로 일반인이 보냈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그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비열하고 저급한 오물과 쓰레기 풍선 등 도발을 자행한 것은 북한이고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그 전쟁 개시를 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그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2025년에 통일을 해라라고 자기가 지시를 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분명히 우리나라 국방부가 개입이 된 겁니다. 국방부가 개입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첫째로. 두 번째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랬다 그러면 북한 내부적으로 그랬을 수 있다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랬다고 주장을 하는데 북한 내부적으로 무인기 자체가 있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무인기가 있습니까? 북한 군이나 갖고 있는 무인기를 북한에서 자작극을 위해 만약에 그 무인기에서 삐라를 자기네를 체제를 선동하는 그런 체제의 나쁜 북한의 실상을 그런 알리는 그런 전단을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북한에서 올렸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예를 들어서 유엔사에다가 시비를 이거 한국이 보냈다라고 했어요. 시비를 할 때 북한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자기네가 자작극이 되는데 북한이 그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런 공식 발표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첫째로요. 우리나라가 봤을 때 분명히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 지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인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남북 기본 협의서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남북관계 기본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남북관계 기본법에 의해서 북한을 준 국가처럼 인정을 하고 있고 1991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죠. 북방 외교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하면서 중국은 먼저 한 것 같고요. 소련에 대해서 구소련에 대해서 이제 그 국교도 정상화하고 그래서 구소련에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헬기 같은 거 이런 국방 관련된 기술도 많이 가져오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해체가 안 된 그런 북한의 구소련의 무기들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적인 그런 기술도 확보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당시에 그 무너져가는 구소련의 그 차관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탄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북방 외교를 통해서 남북 간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구소련과 중국이 이제 국가 승인을 해주고 이제 국가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실체가 있다 치더라도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너희 나라는 국가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체제가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유엔에 가입하고 얼마 안 돼서 그 북한이 핵 개발에 전격적으로 나서고 NPT를 탈퇴를 하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제 국제적인 고립 전략이 강화가 됐죠. 그 후에 북한이 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럼에도 물론 북한 정권이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뭐 김일성 같은 경우는 199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까지도 모든 권한을 다 김정일한테 넘겨주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권한을 행사한 것도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일성은 그때 당시에 뭐 그 상황처럼 행세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김정일이야 자기의 그 배다른 형제인 김평일도 있고 하니까 가시방석일 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1989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1988년에 이제 올림픽을 개최를 하니까 1987년에 그 카이기 폭파 사건도 일으키고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번 사건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그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군 작전권을 이제 미국에 넘겼죠. 그래서 미군이 연합군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유엔군 총사령관이 돼서 전략을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1953년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정전협정을 할 때는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것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일단은 물론 그건 있습니다. 휴전협정과 휴전조약은 틀리죠. 휴전협정이라고 할 때는 군 당국 차원에서의 조약이 군 당국 차원에서의 그런 결과물이고 이제 말 그대로 제2차 세계대전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군 총사령관이 일본 총사령관을 대신해서 이제 일본 일왕이 천황이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일왕이라고 했습니다. 일왕이 항복을 아끼똥가요? 하여튼 일왕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항복 선언 제가 당시에 일왕은 정확한 이름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일왕이 항복 선언을 하고 나서 정식으로 일본 군대가 이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강화조약이 체결이 됐죠. 미군 함정에서 강화조약이 체결이 됨으로써 이제 정식적으로 미국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죠.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53년에 남북
북한 간에 휴전이 된 겁니다. 휴전이 됐기 때문에 휴전을 하고 물론 북한이 수천 차례에 걸친 도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그 공교롭게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암살이 됐죠. 암살된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부마 사태라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부마 항쟁이니까. 부마 항쟁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부마 사태를 가서 책임지고 해결해라. 해결을 못하면 내가 발포 명령을 하겠다. 내가 명령하는데 누가 시비를 할 거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당시 차지철은 뭐 캄보디아에서는 수백만 명도 죽였는데 뭐 몇백만 명 죽이는 거 뭐 일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했다고까지 합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보부장이기 이전에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은 헌법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 국가를 직수하는 것 이것이 공무원이자 고위 공무원, 뭐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게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실이 국방부가 있냐 없냐 했을 때 이 자료를 보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 더군다나 이제 예전에도 2022년에도 그 무인기를 북한에서 침투를 시켜서 그 당시 그 청와대 시설을 막 그렇게 하고 한 일이 있죠.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이었죠. 용산을 2022년에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고 해갖고 문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100배 1000배 북한에 보복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무인기를 보냈다가 왔다라고 자랑을 했다가 유엔에서 유엔 사령부에서 북한에 대한 침투 행위다, 북한에 대한 도발 행위이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게 뭐냐 김용현 씨가 전에 경호처장에 있었죠.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오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그 대통령실 소속으로 있는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이거 뭡니까 이거 뭐 문고리 3인방입니까 뭐 회전문 인사입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용현 씨와 신원식 씨가 인물을 교대하고 얼마 안 있어서 지금 이런 그 북한의 무인기 침투가 발생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왜 심각하냐? 바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때 우리나라에서 주장한 것이 우려를 표명한 것이 북한에서 무인기에다가 뭐 핵무기를 실어서 보낼 수도 물론 핵무기까지는 규모가 작으니까 핵무기까지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생화학무기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심각한 문제다. 이거 바로 전쟁 행위가 될 수가 있다고 해갖고 유엔에서도 항의를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거는 전쟁 도발 행위입니다. 도발 행위라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무인기에 어떠한 표식이 있었다 없었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무인기와 선전문을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선전문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그 선전문을 해소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무인기는 당연히 복귀를 했겠죠. 그러면 북한에서 이 선전문을 뿌릴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됩니다. 북한에서 누가 이 무인기를 민간인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다 5 작통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5가구마다 이런 그 뿌락지를 심어가지고 감시하는 그 체계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결국은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단독으로 북한의 이런 그 도발 행위, 이거는 전쟁 개시 행위나 같습니다. 이런 걸 했겠냐? 아닙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현 장관한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우리 헌법은 그 방어적인 그러한 행위만 그 하도록 돼 있지, 선제적인 공격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왜 그러냐? 우리는 평화 수호하는 국가를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이 일본의 도발 행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는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명령을, 이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한 군 수뇌부들은 당연히 그 탄핵이 되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국방부 장관 역시 당연히 탄핵 소추가 돼서 파면돼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중대한 헌법 위반 어쩌고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말이 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를 든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제 도발은 북한이 바로 그거를 격추를 시킨다는 핑계로 휴전선 일대에서 미사일을 쏘고 220mm 포를 쏜다, 자주포를 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전쟁 도발 행위를 한 겁니다.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씨 친모인, 아니 장모 최은수 씨 이런 비리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매일같이 이제 특별검사에 대한 그런 법률안이 처리가 되고, 그리고 탄핵 얘기가 맨날 나오고, 그러니까 좌불 안 석이겠죠. 그리고 이참에 아주 북한에 대한 선제 도발을 해서 북한이 공격을 하게 해서, 공격하면 바로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갖고 군을 동원해서 완전히 계엄 사태를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런 행동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국회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국방부 장관을 탄핵소추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데,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MBC 그런 보도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김기훈의 CIC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